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내일 이사를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의미로서는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리고 월요일날 인터넷이 들어오는 시간도 몇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월요일도 될 수 있으면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일만 빼고. 그래서 어쨌건 훈풍이 돌고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방송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고 제가 그랬었던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였고 오미세고였고,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리플 같은 거는 제가 언급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나쁜 코인이라는 말은 분명히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잘 아시겠지만. 근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그레이스케일의 같이 그런 포트폴리오 같이 여러 개를 거기다 담아놨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익명성 코인도 G캐시라고 들어있고 호라이즌이라고 그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었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르든 내리든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분명히 시세 분출을 할 놈들인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더리움도 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올라서 다행이고, 그리고 뭐 올라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기보다 전 제가 봤을 때는 뭐 IPO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도 조금 약간 올랐죠. 그래서 전체적인 코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려던 가격보다 다 올라 있어요. 오미세고도 조정 장세를 거치긴 하겠지만 다른 거보다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살짝 까져 있는 상태.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좀 다른 거보다 올랐다가 사실상은 지금 조정 장세를 거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어저께 밤에 제가 텔레그램방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폭락할 거다라고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말은 또 되게 빨리 돌아. 근데 또 그게 실제로 아침에 깨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게 시장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신에 찼을 때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지금 저한테 이제 비트코인 오르니까 좀 언제 사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점은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확신에 차 있고 이 시장이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을 여기다 걸었고, 그리고 원래 주관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하고 목소리가 큰 것 많고 행동력도 되게 빠른 편이에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나중에 만나 보실 분도 있겠지만 얼굴 인상을 보시면 아마 어떤 놈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건 판단은 각자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늦지 않게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는 10% 20% 까지는 거 계산하고 여기서 10배 먹을 거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죠. 내 주변 친구가 돈 벌었다. 그리고 TV에서 봐서 갤럭시 S10에서 막 홈플러스 가서 결제하고 이마트 가서 결제하고 누구한테 뭐 전송해서 선물을 준다, 암호화폐로.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럼 투자할 때가 언제라는 거죠. 그 판단은 각자 내리셔야 되고, 내 귀에 스쳐 지나가는 거, 뉴스가 뭔가 뭐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질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거는 심플렉스하고 트러스트 월렛이 연동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이 뉴스를 바이낸스에서 리트윗을 했어요, 창펑자오가. 그래서 심플렉스라는 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일변의 페이먼트 시스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이 암호화폐 기반의 어떤 그 지갑하고 연동이 됐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삼성에서 삼성페이하고 연동해서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듯이 심플렉스하고 트러스트 월렛이 파트너십 관계, 그리고 이것과 연동 같이 되는 게 코스모스 인터체인지를 중간에 두고 바이낸스 거래소하고 연계가 된다. 자, 그럼 그게 뜻하는 바를 가만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개구리 같이 어쩌면 저도 여기 손들고 있는 이 슬픈 표정 짓고 있는 이 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목소리 크게 높여서 확신에 찬 기운에 있어서 말을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텔레그램방이나 톡방에서 보면 환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없어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한 사람도 되게 많이 없단 얘기고, 이것도 또 뒷북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저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얘기를 계속 했었고, 추매를 계속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손해를 보셔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그림을 보고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보는 그림이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게. 그리고 제가 그거를 홀딩해서 투자하는 의미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저도 결론을 내린 거고, 저도 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들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오른다고 해서 쉽게 타고 또 내린다고 해서 그 코인을 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텀도 제가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뭐 개구리 밟았다, 그러니까 제가 똥 밟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도 그런 말을 안 쓰다 보니까 무식이 탄로난 것 같은데, 누가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거기다 밑에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좀 창피하긴 하네요. 그런 거 말을 좀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개구리 표정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큐텀이 오른 거,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캐시가 올랐던 거, 근데 그런 일들이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그레이스케일하고 크로스오버 되는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에.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게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추 후에도. 근데 제가 픽해놨던 코인들 몇 개도 있는데, 그것들도 그런 반등세를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코인은 왜 안 올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는 뉴스의 호재를 보고 덤비기보다는, 덤비시면 또 물릴 확률이 높아요. 오늘같이 그때 이제 큐텀에 물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리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을 나셨을 거고, 아니신 분들은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녹음을 해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3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그 영상을 보시고 10시간 후에 봤던 사람이 그 코인을 매집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언급을 해도 그게 예를 들어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고 저가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랠리를 막 탈 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니까요. 그리고 뭐 뉴스가 막 던져질 때, 그때 오히려 뉴스가 던져지면 그때 오히려 팔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그거에 관해서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건 BTT 차트인데, 이것도 아마 시간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BTT 차트도 사실상 위험한 구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고, IBM 금융기관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솔루션에 대한 힌트 제공, IBM이 서서히 뉴스를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일날 머니 2020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텔라 루멘이 지금 조정 장세에 있긴 하지만, 예전서부터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 스텔라 투자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과 스텔라를 교묘히 왔다 갔다, 그것만 예를 들어서 그것만 스텔라가 올랐다, 예를 들어 지금 조정이지만 올랐다, 10% 올랐다, 그러면 리플이 안 올라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코인이. 그럼 리플로 가죠. 그럼 리플이 올랐어요. 단 2%라도 올랐어. 근데 스텔라가 빨간불이야. 그럼 그때는 어디서 어디로 돈을 옮겨야 될까요? 이것만 잘 하셔도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는 나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한 코인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게 엎어지길 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좀, 월드와이어가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스텔라 룸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IBM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있는데, 스텔라 XLM과 협력하고 IBM의 국경 간 지불 네트워크인 블록체인 월드와이어에서 네트워크의 기본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월드와이어는 IBM이 스텔라 루멘과 협력하고 IBM의 국경 간 지불 네트워크인 블록체인 월드와이어에서 네트워크의 기본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끝에 쪽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는데, 런드는 최근에 IBM의 해외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에 대한 관심을 해외 전화 결제 환경 혁신의 중요한 측면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밑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XRP,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금융과 같은 다른 수단, 심지어는 곧 희망에 따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가 포함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XRP나 뭐 비트코인이나 여기 언급됐던 스텔라 루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스텔라 루멘만 잘 될 것 같아. 나는 비트코인만 잘 될 것 같아. 나는 에이다 투자니까 에이다 투자만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착각이라는 거죠. 예.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계란을,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투자 시장에 있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코인에 몰빵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건 개인의 판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어떤 그 경제, 그 경제 플랫폼이 있고, 경제 규모가 있고,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 별로 코인이 쓰여질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어떤 의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다이어그램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코인이 장악한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착각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세계 유수의 여러 가지 통화가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고, 여러 가지 다국적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다 성격이 틀리고 자본 규모가 다 틀려. 근데 그게 통합이 된다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화가 나중에 통합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추후에 엄청나게 먼 기간이 지났을 때 얘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률을 보자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 톰 리가 봤을 때는 8월 정도 스케줄로 봤을 때 그때쯤에 폭발적인 어떤 그 브레이크아웃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라고 톰 리가 어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4,000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8월까지 200일 이동 평균을 넘을 것이므로 황소시장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5개월에서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기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난번에 2017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3월 달에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연말에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 엄청난 하락 폭락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가격 대비해서 2017년 지금 관점 대비해서 이번 연도 말에는 시총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지 한번 짐작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500만원 갈 거다, 600만원 갈 거다, 그 이상 못 갈 거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지만 저는 더 이상 훨씬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시장 자체를. 여름에 부글부글 끓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는 그때 시점 가서는 엄청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텔라 재단 전 모질라 CEO를 CEO 겸 전 전무이사로 임명. 모질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파이어폭스라는 그게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래서 모질라는 주로 웹브라우저인 모질라 파이어폭스로 유명합니다. 모질라 파이어폭스는 2002년 9월에 처음 출시된 웹브라우저 중 하나입니다. 왜 갑자기 스텔라에서 생뚱맞게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까요? 지금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로 로고 변경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이렇긴 하지만 저는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얕은 조정. 여기서 많이 내리꽂으면 가져갈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약조정을 하면서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고 다음에 뉴스를 터뜨리면서 뭐니 2020에서든 아니면 그 이후에서든 호재거리 뉴스를 터지면서 아마 가격대도 어느 정도 올려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조정 장세를 거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저는 포텐셜을 되게 크게 보는 놈 중에 또 하나고,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구글이 블록체인.com 마이 더 월렛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 악성 코드를 삭제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 더 월렛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위에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살짝 변하고 주소가 살짝 바뀌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서 내 개인 키를 입력해가지고 암호화폐 키를 뺏겨가지고 도난당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P2P 사이트, 토렌트 사이트나 그런 데서 멀웨어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걸 잘못 까서 잘못하면은 트로이의 목마라든가 다른 걸 어떤 해킹 그런 걸 이용해서 해킹 당하면 사실 그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크롬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크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작업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다들 조심조심 하시고, 모바일 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디서 갑자기 인증해라, 도난당했다.
아이디를 바꿔라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믿지 마시고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잘 확인들을 해보세요. 그냥 급작스럽게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애플 관련해서 페이스북 관련해서 뭔가 오면은 그걸 당시에 누르지 마세요. 절대로 다 뺏겨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마시고 세계에서는 5월 달에 디지털 자산 블록 크레인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세계에서 디지털 암호화폐 자산에 관해서 포럼을 개최한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증권거래위원회, 그것도 미국에서 공식화 선언한다. 거기서 포럼을 개최한다. 그리고 여기서 뭐 규제안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2019년 5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포럼에는 업계 전문가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며 DLT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4월 5일날까지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원래 나야 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 그날이라는 걸 알고 있고 4월 5일날 비탈릭 부텔린하고 닥터둠 루빈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디스하는 되게 안 좋아하시는 전통적 자산 시장에 관해서 엄청나게 그 호전적 발언만 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거죠. 이건 회의가 아니라 그것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관점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난 1년이 넘은 그 지금까지 3월달이 됐는데 거의 여기서 더 지나면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정도가 거의 다 돼가는데 이 기간 동안 하락하고 횡보하고 폭락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4월 5일날 4월 5월 6월로 넘어가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각자의 판단이긴 해요. 어디까지나 좋게 생각을 하고 시세가 저점을 점점 높여간다는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세력들이 의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언제 매수할까, 언제가 매수 관점 포인트일까를 본다는 거는 상당히 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저점 분할 매수, 그리고 저번에 뭐 큐턴 같은 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GNT 같은 거, 골룸 같은 것도 제가 얘기할 때는 선동하자는 의미는 절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격을 올리자는 의미도 절대 없고, 그 세력들이 뭐 얼마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코인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개 코인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걸 많이 매집을 했어.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힘들게 번 돈 안 좋게 풀리게 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이 방송해가지고 무슨 사리사욕을 챙기겠다고 무슨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동하는 의미에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난 몇 년간 있으면서 그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펀더멘탈이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개발자가 괜찮은 코인들 위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찾아보시고, 그리고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이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거랑 캐릭터를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정들을 내리시고 공부를 하시고 결정들을 내리시는, 결국에는 하루에 단 3시간이라도 내가 투자한 코인,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나를 잘 분석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시겠죠? 그 보험 자이언트 악사 XL 보안 토큰 및 크라우드 펀딩 보험 서비스 개시. 이 뉴스가 저는 좀 되게 중요하게 제 마음속에 딱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주식 크라우드 펀딩 및 보안 토큰 오퍼링 STO죠. 그래서 STO를 다루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공동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STO 토큰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칭하는 게,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STO 토큰은 지금 있는 거에서, 지금 있는 플랫폼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식으로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코인들도. 그러니까 착각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각자가 그 리스크를 안고 이제 가야 할 운명인 거고, 그리고 여기 이걸 보셔야 되는데, 크라우드 프로텍터는 발급자가 자금을 오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제공 문서에 정보를 왜곡하거나 돈을 훔치면 자신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은 물론 투자자 불만 및 소송에 대한 발주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규제안에 관해서, ICO에 관해서, STO 코인의 발행에 관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쉽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하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ICO 하기도 쉽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섣불리 잘못하면 감옥에 가서 평생을 썩을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진상한테 잘못 걸리면 그런 일도 앞으로는 사기를 잘못 치면은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기겠죠.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둠 박사가 BTC를 처음 구입했습니까? 다음엔 워렌 버핏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독일의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마크 둠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 뉴스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관해서 옹호하고 그거에 관해서 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암호 자산을 서서히 구입하고 있다. 근데 이 뉴스가 지금 나왔다고 해서 이게 호전적 발언이라고는 저는 안 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JP 모건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옛날에도 사실은 앞에 뉴스에다는 비트코인이 0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지네 트레이더들이나 그 펀딩 회사 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을 그때도 뒷구녕에서 매집했다는 정황 증거 자료들이 트위터상에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뉴스를 뉴스대로 보지 마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타일랜드 증권거래소가 2020년까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런칭을 시킬 거다라는 거를 공식 표명했다는 걸 잘 아셔야 되고, 중요한 건 타일랜드라는데, 타일랜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긴 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알고 보면 동남아 측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산업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타일랜드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는 오미세고도 마찬가지고 샘플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게 오미세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국한되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도 거기를 주축을 해서 스스로 따먹기를 한다거나 커뮤니티를 벌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샘플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어떤 그런 게 플랫폼 작업이 거기서 끝나면 본국의 어떤 그런 것과 또 연관 관계를 또 시켜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일랜드의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그 관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CO도 보시면은 ICO에 관해서도 승인을 했고, 태국을 암호 친화적인 관할로 만들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암호에 두고 암호 업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나왔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태국의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제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태국 섹은 초기 코인 제공, 투자 및 기반에서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및 이더리움 클래식 디지털 자산 교환에서 다른 통화와 거래를 쌍으로 이루게 될 겁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 코인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도 포함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도 포함이 돼 있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도 포함돼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도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왜 그런 코인에 관해서 왜 떠들까요라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인간은 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오미세고나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떠들다가 왜 요즘 들어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왜 자꾸 강조를 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물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격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런 데도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레디터 원장 월렛 버그로 인해 모네로에서 83,000달러를 잃게 된다고 주장. 그래서 이 얘기, 이 뉴스만 딱 보면 모네로 이거 익명성 코인이고 위험하다. 그리고 뭐 해킹당했다. 버그 때문에 누가 돈을 잃었구나. 전송하다가 딱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투자를 하기 꺼려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 뉴스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같은 이제 대중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언론에서는 동전이 실제로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올바르게 동기화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고,
레저 나노가 S가 실제 모네로 주소를 생성하지만 지갑과 관련되거나 연관된 개인키를 사용하여 액세스 할 수 없는 경우 동전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버그가 해결될 때까지 모네로의 현재 버전과 함께 레저 나노 S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 뉴스가 나오죠. 근데 어쨌건 모네로에 관한 얘기, 익명성 코인에 관한 얘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총도 상당히 윗부분에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금씩 사모으고 있긴 한데 투자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이 뉴스도 보셔야 되는 게 다우 퓨처스는 120포인트씩 뛰어넘습니다. 라는 그런 뉴스 얘기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주식이 올라. 미국의 주식이 올라. 중국의 주식이 올라. 그래서 뭐 무역 협상이 뭐 잘 될 거다. 무역전쟁 시소 펌프 주식시장. 펌프란 얘기가 뭐예요? 펌프라고 하면 올렸다 내렸다 누군가 펌프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시소같이 이렇게 계속 작용하는 거야. 온탕과 냉탕을 계속 반복하면서 북한하고 남한의 뭐 경제 협력,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된다, 남북 경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 같은 경우, 그리고 예산 집행도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미 빼냈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는 된다, 안 된다, 통일된다, 안 된다. 그리고 북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북에 관한 핵사찰 같은 경우 핵을 전면적으로 폐기한다 이거 같은 경우도 된다 안 된다 뭐 요즘에는 미사일 기지를 김정은이 다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궁극의 최악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긴장 상태 끝까지 끌고 가다가 또 호전적으로 또 시장을 뭐 다시 회담을 다시 열 거다 이런 기사 하나 또 뉴스 던지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반 산업이나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간에 개미들을 가둬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예?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야. 뭐 벡트 거래소 연다 안 연다, 비트코인 ETF 승인 난다 안 난다, 뭐 가격이 오른다 안 는다, 매스컴 이용해서 다 그런 식으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 내가 산 코인이 예를 들어 오미세고 35,000원에 샀다. 네오 10만원에 샀다. 근데 지금 만원밖에 안 해. 금방 가요. 예. 그거는 시간이 그거는 저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거는 다 개인의 판단이죠. 근데 그 판단을 뒷받칠 만한 공부량이 되거나 매스컴이나 각종 글도 많이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다 보면 그런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드신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버는 경쟁사인 라이프트의 곧 공개될 IPO에서 천둥을 훔칠 계획이다. 예, 그래서 IPO 경쟁에서 라이프트의 천둥을 훔치는 우버의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트사 같은 경우는 자금적으로 되게 많이 수세에 몰려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자금을 많이 끌어나와야 돼요. 근데 우버하고 IPO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량 공유 어떤 그런 서비스에서 미국 측에서는 근데 손정희가 라이프트사의 뒤통수를 칠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회사 재정을 어떻게 만들다던가 어떤 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우버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 지분을 50% 이상 이제 획득을 하면서 그리고 중국에 있는 디디 추싱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손아귀에 넣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가장 큰 차량 공유 업체인 그랩 같은 경우도 본인의 손아귀에 넣었어요. 예,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에도 모든 돈이 소뱅에 있는 모든 돈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오미세고하고 BK에 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링크는 제가 찾아드리려고 해도 그거를 도저히 딱 일단락돼서 나와 있는 그 참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딱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어쨌건 저는 여러 가지 보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라이드 공유 리더인 우버는 가장 가까운 경쟁자의 천둥을 훔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버가 4월에 S1 서류를 세게 제출할 예정이며 대형 투자자를 법원에 선발하기 위한 로드쇼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버도 이번에 IPO를 성공적으로 거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자, 비트코인 캐시도 IPO를 갑자기 뭐 망한다까지 얘기 나왔다가 우지한이 빠졌네까지 얘기 나와서 그게 그 코인이 안 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다시 시세 분출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IPO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또 차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더 중에 돈 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위터 차트를 보고 저도 이제 간간히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달러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4,600달러까지 올라가야 불마켓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안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올라가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몇 개월 후에 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 나 비트코인 갑자기 투자할래. 내 친구야. 야, 이거 투자해봐. 이거 투자하면은 너 돈 벌 수 있어. 좋은 차로 바꿀 수 있어. 좋은 집 살 수 있어. 얘기했을 때는 생뚱맞게 가만히 있다가 오르면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 거래소 이용해야 돼? 어떤 코인 사야 돼?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그럼 그때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가면은 우리는 팔고 나올 때라는 거죠. 이미.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마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갤럭시 X10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투자의 100%는 없다는 거죠. 투자의 100%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 출신의 169급 요리사가 무슨 뭐 일식당을 차렸어. 아니면 뭐 프렌치 레스토랑을 차렸어. 그럼 그랬다고 해서 그게 100%가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망해. 그러니까 리스크는 어디든 다 존재를 해요. 그 리스크를 안고 책임을 지는 거는 내 자신이고 판단이지, 결국에는 어떤 근거 자료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졌을 때 결국에는 다 개인이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스크 없이 성공할 생각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제로에 가까워라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또 드렸고, 그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경제의 위험 전망은 하방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위축 가능성이 소폭이긴 하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지금 지표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파월 연준 의장은 내가 보기에 경제의 전망은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시적 추세가 하향 전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심장한 발언을 했잖아요. 자, 이 얘기는 금리를 인상을 안 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고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도 사실상 저는 금리 인상을 못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금리 인상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분석을 잘못했구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스마트 머니들이나 헤지펀드들이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으로 많이 가고 하다못해 인도네시아로도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유럽에서 있었던 자금들도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2019년 3분기에 모든 거를 보자는 거죠. 뭐 트럼프에 관한 얘기, 뭐 세계 경제에 관한 얘기도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떻게 풀려가나에 관해서 그때 정도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와이스 레이팅스 설문조사에서 60% 응답자가 XRP를 선호한다. 그럼 저는 항상 역발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면 XRP를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게 오를 거다. 이거 엄청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안 그렇다는 거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톡방을 보고 카카오 톡방을 보고 텔레그램 톡방을 보고 블레임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저는 그 코인을 살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코인을 산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다른 거를 어느 정도 처분을 한 다음에 XRP를 살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리플이 제가 보니까 좀 올랐는데 저는 올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한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5%는 올라줘야 그래도 야 이거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소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8,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60%의 응답자가 리플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자 나오죠. 그 톰리 비트코인 2019년은 회복세 이어갈 거. 톰리 얼굴이 사진이 딱 나오면서 이 사람이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019년은 비트코인은 회복세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나타냈다. 그리고 JP모건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을 발표했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 비트코인은 더 많은 분야에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세력들이 봤을 때 세력들이 이거를 자산시장으로 키우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내가 100만 원을 놓고 그게 1억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니까요. 자산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급작스럽게 단 몇 개월 만에 오르면 금방 또 폭락을 해요. 지난번 같이.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 야금야금 전체적인 시총을 올리면서 시장을 계속 조성하면서 규제안을 만들고 그러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얼마나 투자로서 적격한 시장이 어딨어요. 지금 부동산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확실성이 없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으면은 이게 더 낫다고, 이 시장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2018년에 달러 가치의 상승, 암호화폐 인프라 개선, 피델리티의 보관 솔루션과 벡트 플랫폼의 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지표인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한번 털어먹자 하는 그런 어떤 자산 시장이 아니었고 지금 돌아오는 시장은 ETF 상품 출시까지 만약에 되면 자산 시장으로서 전 인류한테, 대중들한테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점인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거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코인, 일부 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자, 말자 이렇게 그거를 선동하자는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상 그걸 산다고 해도 시세에 반영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시총이 되게 크잖아요. 다 동종 코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화 국한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뉴스에서 무슨 코인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막 떠들어. 그럼 거기에 열광해서 사가지고 물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인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외신 뉴스, 트위터를 미리 봐. 그 다음에 그게 저평가돼 있어. 사람들도 소외돼 있어. 그럼 그때 사는데 내 귓가에 그 뉴스가 한글로 나와서 내 눈에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리고 이거는 국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는 포텐셜을 크게 보고 VR까지 생각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노래하고 춤추고 그때까지를 위해서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 좋아지면 노래를 못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노래도 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건 나중에 그럴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방송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세요. 감사합니다.